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랩 5-1에 대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5-1번 문제는 쿠다를 이용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거였습니다. 즉 행렬 곱을 구현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 강의 영상에서 행렬 곱셈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때 행렬 곱셈은 우리가 하나의 블록 안에서 수행 가능한 크기로 했었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크기가 C행렬을 기준으로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1024개. 이게 뭘 의미했었죠? 하나의 블록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스레드 수를 의미했었죠. 즉, C의 원소의 수가 1024개 이하이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그 간단한 경우에 대한 예제를 같이 한번 봤었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레이아웃을 잡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자, 랩 5-1은 그게 아니라 이제 큰 행렬이에요.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크기의 행렬. 즉, 예를 들어 어떤 C 행렬이 우리가 M, N, K라고 했을 때 크기가 512, 2048, 1024. 즉, 우리 A, 인풋 행렬 A가 M by K니까 512 by 1024. 그리고 인풋 행렬 B 같은 경우는 1024 by N이 2048. 그래서 C는 512 by 2048이 되는 이런 큰 행렬. 즉 얘는 하나의 블록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죠.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랩 5-1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아보는 거였죠. 자, 우리가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를 못하면 여러 개의 블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영상에서는, 이번 해설에서는 우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 행렬을 잡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 2차원 스레드 아이디를 가지는 스레드 레이아웃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은 기본적으로 2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매핑되는 구조가 우리가 행 번호와 그리고 열의 번호를 지정해 주는 방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2차원 배열을 생각하셔도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행 번호와 열 번호로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의 번호는 x 디멘전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 거고요. 열의 번호는 y 디멘전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레이아웃을 잡을 때 또 마찬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C를 기준 현재 잡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C에서 어떤 이 원소를 지칭한다고 하면은 자, xid가 행의 번호를 말하고 yid가 컬럼의 번호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 원소의 좌표라고 할까요? 그 id는 로우 바이 컬럼인데 우리가 x를 로우로 하자고 했으니까 xid가 여기 들어올 거고요. y를 컬럼이자고 하자고 했으니까 컬럼 id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차원으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을 거고요. 저희 강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2차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때와 다른 점은 우리 행렬의 크기가 크니까, 뭐보다 크니까? 하나의 블록이 다를 수 있는 최대 스레드 수보다 크니까 여러 개의 블록을 사용하자가 이 문제, 이 랩 5-1의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개의 블록일 때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가 2차원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았고 여러 개의 블록을 써야 되니까 블록도 2차원으로 설정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우 행을 같은 경우는 x 좌표를 x 디멘전을 쓰자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 스레드의 id만 가지고 할 수 없죠. 여러 개의 블록이니까 블록의 id도 가지고 우리의 로우의 인덱스를 잡아줄 거고요. 그래서 로우는 블록의 id,
자, 이거는 제가 약어로 쓴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블록 id x.x. 예, 블록의 id와 스레드 id x.x를 조합해서 행의 번호를 만들어낼 거고요. 컬럼도 마찬가지로 블록의 2차원이니까 블록의 y id 그리고 스레드의 y id, y 디멘전의 id를 가지고 컬럼의 번호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 우리 행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찾아와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의 블록이라면 요만큼만 가면 되죠. 이게 바로 thread id인데 그게 아니라 블록을 또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내가 몇 번째 블록에 속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블록의 개수만큼 점프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우리의 블록의 디멘전이죠. 블록의 x 디멘전이 됩니다. 이 길이가 블록의 x 디멘전이니까 블록의 x 디멘전만큼 점프하고 거기서부터 스레드 id만큼 이동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블록의 디멘전 x 디멘전에다가 스레드 id x를 더해주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요 블록에 있으면 이렇게 한 번만 오면 되는데 만약에 이 원소가 여기 있는 녀석이라면 블록을 2번 점프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블록을 2번 점프한 만큼 이동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번호는 우리가 이 블록의 id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블록의 id, xid가 0, 1, 2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블록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점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스레드 id, 로컬, 이 블록 내에서의 로컬 스레드 id만큼 들어와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의 블록 안에 있으면 그냥 스레드 id만 보면 되는데 내가 하나의 블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블록인데 앞에 블록만큼은 점프를 해줘야 되니까 그 블록의 길이, x 길이를 블록 디멘전 x가 되고요. 그리고 x 디멘전만큼 점프해주면 된다. 그런데 내가 1번째 블록이 아니라 2번째 블록이면 2번 점프해줘야 되니까 이 블록의 id를 앞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로우에 대한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을 보도록 하죠. 컬럼은 이만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로우 해보셨으니까 컬럼도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럼도 마찬가지로 블록의 디멘전, 이 길이죠. y 디멘전만큼 점프를 하는데 몇 칸 점프할지는 블록의 id만큼 점프를 하면 될 거고요. 거기만 그만큼 간 후에 이제 로컬하게 블록 내부적으로 스레드 id만큼 더해주면 여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컬럼을 보시면 블록 마찬가지로 블록 디멘전 y 이 길이죠. 이 길이에다가 내가 몇 칸 점프할지 블록의 id y를 곱해준 거고요. 거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블록 내부적으로 몇 칸을 이동하면 되는지를 스레드 id 블록 내부에 스레드 id y만큼 더해주면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행렬 C를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인덱스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원소에 대한 인덱스, 로우, 바이 컬럼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C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잡았고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고 인덱스를 알았으면 이제 얘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거고 B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좀 다시 그려볼게요.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B라는 매트릭스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우리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로우 그리고 컬럼을 찾아왔으면 이제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기 A의 이 행과 그리고 B의
이 열이 필요하죠. 행렬 곱셈을 하는데 얘 곱하기 얘 하는 게 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와 얘를 가져다가 이 우리의 C의 이 원소를 계산을 하는 게 우리 행렬 곱셈의 목적입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와 B를 다시 그려보면은 자, 얘와 얘를 곱하고 그리고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하고 그리고 얘네를 다 더해주는 것이 우리 이 C 안에 있는 이 원소 얘 값을 구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은 얘를 보면 이제 요 줄을 따라 쭉 이동을 하는 거고요. 컬럼은 이 줄을 따라 쭉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크기는 K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 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얘를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애들 먼저 한번 보면요. 자, 우선 우리가 행의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이 C에서 얘가 지금 로우 그리고 컬 얘를 이미 계산해 놨죠. 행의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그 행에서부터 한 칸씩 K 이동을 하면 되겠죠. K만큼. 그러면 일단 요 원소를 찾아와야 될 거예요. 메모리상에 이 원소를 찾아오려면은 자, 로 행의 번호는 알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려면 자, 한 행의 길이가 K죠. 한 행의 길이가 K입니다. 근데 우리 행의 번호가 로우니까 여기까지 찾아오려면 로우 곱하기 K만큼 하면 얘를 찾아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작점은 얘가 됩니다. 로우 곱하기 K죠. K는 매트릭스의 너비. 이 너비가 K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원소, 원하는 첫 번째 원소는 로우 곱하기 K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씩 이동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 이동한 크기, 만약 얘를 찾아간다면 이동한 크기를 우리가 오프셋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면 여기다가 오프셋을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포문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동하게 하면 되겠죠. 자, 컬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컬럼에서 우리가 이 원소를 한번 원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찾아오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컬럼의 번호입니다. 자, 열의 번호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니까 이 열의 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의 번호는 항상 컬럼만큼 변하지 않는 상태인데 자, 뭐가 변하죠? 이번에 K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행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행의 변화를 따라가 줘야 될 거고요. 자, 행의 변화, 이게 변화량이 이제 K에 따라간 이 변화량을 우리는 오프셋이라고 했었죠. 자, 그 오프셋에다가 이제 이 너비를 곱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이 행을 찾아올 수 있죠. 여기를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의 너비가 봤더니 B에서는 N이네요. 자, 그래서 이 오프셋에다가 n을 곱해주면은 여기를 찾아올 수 있게 되죠. 여기다 한 번 더 적어주시면 여기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을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컬럼은 정해져 있죠. 그 컬럼을 더해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원소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 오프셋은 A와 B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오프셋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이동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프셋은 우리가 K만큼 이동을 하면 된댔죠. 그래서 그걸 루프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for int i는 K에서 i는 0에서 i가 K보다 작을 때만큼 i 뿔뿔 해주는 거였죠. 자, K만큼 루프를 돌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때는 매트릭스 A에서는 우리 이 구한 얘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죠. 로우, 우리가 원하는 로우만큼 찾아가고 거기다가 그 i를 더해주면 됐었죠. i가 뭐죠? 이 K에 따라 이동하는 이 반복할 때 이 이동하는 게 지금 i로 표현이 된 거죠. 얘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찾아갈 수 있고요. 매트릭스 B를 보면은 자, 우리가 이 i가 이제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하는 만큼 해서 여기를 찾아와 주고 거기다가 이 컬럼 얘를 더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찾고 걔를 곱해주고요. 그것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C의 원소의 값 얘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이 레이아웃만 잘 잡고 인덱스 계산만 잘 하면은 이 계산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첫 번째 어디까지 찾아가면 되는지를 잘 계산을 하시고요. 거기서 변화량을 어떻게 더해주면 되는지를 잘 계산을 해주면 이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찾는 인덱스를 자연스럽게 계산해 낼 수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C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코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요. 우리 앞에 했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로우와 컬럼 계산했던 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트릭스 A와 B에서 인덱스를 계산하는 거. 자, 이게 그냥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 매크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면 앞에 저희 계산했던 수식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K만큼 루프 돌면서 누적을 시켜주면 원하는 C의 밸류 값이 만들어지고요. 걔를 이제 계산을 했으면 C에다가 저장해 주는 게 이 줄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과제를 낼 때 행렬의 크기가 2의 배수라는 제약 조건이 없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열을 이 행렬 곱셈을 처리하는데 이 크기가 애매하게 블록의 사이즈보다 배수가 아니라 뭐 만약에 뭐 100, 블록의 사이즈가 512인데 얘가 100인데 100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1024면 24개가 남잖아요. 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블록 사이즈와 얘가 배수가 되지 않을 때. 자, 그거에 대해 당연히 예외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고, 자, 이 예외 처리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쿠다에서는 자, 일단 우리가 원소가 100개인데 블록 사이즈가 512예요. 그럼 블록은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100에다가 512를 나누면 1. 뭐 얼마가 될까요? 8 얼마가 될까요? xx가 나올 텐데, 자, 얘를 위로 올림을 해줘야겠죠. 올림을 해줘서 블록 개수를 2로 맞추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셀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원소의 수, 이거 같은 경우는 m에다가 블록의 사이즈를 하면서 그리드의 디멘전을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2차원 저희가 블록을 쓰니까, 2차원 그리드를 쓰니까 마찬가지로 n을 가지고 요쪽으로 몇 개가 필요한지와 요쪽으로 몇 개가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낸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얘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고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남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자, 지금 이 예 같은 경우는 24개의 스레드는 이게 남는 이 영역에 해당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그대로 해서 원소를 앞에 코드처럼 이렇게 계산을 막 해 나가면은, 자,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막 계산하려 그러면은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납니다. 이상한 원소를 접근해서 죽어버리거나 이상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를 처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은 바로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스레드 아이디, 내 현재 스레드 너 로우와 컬럼 아이디가 요 밖에 있으면 그냥 종료해, 리턴해 라고 해줌으로써 이런 에러를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에러 처리까지, 예외 처리까지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 해설에 사용된 코드는 저희 긴 레파지토리에 있으니까 슬라이드 있으신 분들은 누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저희 긴 레파지토리의 해설, 솔루션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4개의 CPU 코어를 가지고, 그리고 GPU는 2080을 가지고 했었고요. G가 아니라 RTX죠. 네, 했었고요. 아이고, 자, 저 같은 경우 이제 1024, 1024, 1024, 2048, 1024, 2048 행렬의 크기로 했었고, 블록은 저는 16x 16 해서 블록 크기 256을 잡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 그리드의 디멘전은 64x 128이 되네요. 자, 계산 결과를 보시면요. CPU, 이제 4개 스레드를 사용한 경우에 6초 정도 걸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GPU로 했을 때는, 자, 보시면 이제 커널 연산에서는 약 33ms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데이터 이제 트랜스퍼 타임도 뭐 3mm랑 2.6mm에서 그게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자, 앞에 했던 예제들까지는 사실 GPU의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퍼 오버헤드가 좀 커가지고 GPU를 써야 되나 이런 의문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연산량, 데이터 양에 비해서 연산량이 많은 연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히 효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결과로는 약 한 CPU에 비해서 한 150배 정도 빠른 결과를 얻은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본인들 PC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매트릭스 곱셈을 한번 해보셨으면 GPU의 힘을 한번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시면서 제가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공지를 좀 드렸었는데 저희 강의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죠. 하시는데 결과가 미묘하게 다르게 나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프리시전 에러가 있단 말씀 드렸었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에러 바운드를 준다던가 아니면 라운딩 방법을 명시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Fused Multiplied Add Operation FMA 관련된 이슈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아직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저희 영상 유튜브에 쿠다TV라는 동영상 목록에 보면은 이 프리시전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면 앞으로 쿠다를 이용해서 GPU를 이용해서 연산하실 때 이런 프리시전 에러를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랩 5-1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랩 5-2에서는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이용해서 성능을 더 높이는 문제였죠. 5-2 해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